안녕하십니까, 강동훈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말이 복잡하죠. 관습법이 뭔지, 법정이 뭔지, 지상권이 뭔지, 이거를 먼저 아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, 지상권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. 지상권이 뭐냐면 말 땅지자의 윗상자거든요. 땅에 있는 권리입니다. 땅에 있는 권리는 뭐 여러 가지가 많죠. 소유권도 있고, 임차권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지역권도 있고, 여러 가지가 많은데, 지상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 위에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,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. 그러면 그 지상권은 어떻게 성립하냐? 그냥 계약하면 돼요.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지상권을 땅을 이용할 수 있게 이제 지상권 설정해 준다고 하거든요. 법률 용어로는 해주고 싶으면 지상권 설정해 줄 테니까 계약하고 쓰세요. 이렇게 하고 이제 지료, 임차료가 아니라 지료라고 합니다. 땅지자에 이제 임금요자 해가지고 땅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.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토지 임대차 비슷한 거예요. 내 땅 빌려주고 사용하세요. 임대로 내놓으세요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토지 임차하면 되지 뭐하러 뭐 지상권 하냐 그러는데 좀 달라요. 지상권은 법적으로 물권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해 생기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다 주장이 가능합니다. 근데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제3자에게 주장을 못해요.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이제 임대를 해줬다가 남한테 팔아버렸어요. 그러면 새로운 매수자한테 내 임차권을 주장을 못합니다. 그러니까 임차권 가진 사람은 쫓겨나게 되는 거죠.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. 뭐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아파트 살 때 내가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팔아도 내 전세권 집주인, 그 새로운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도 받고 할 수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대항력을 인정해 준다고 하거든요. 뭐 주택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 뭐 전입신고하고 뭐 이제 인도 받게 되면 받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토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.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임차에는 이제 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임차권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거죠. 그럼 그거 보호받으려면 지상권 설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물건이니까 등기도 되고요.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한전이 왜 그 송전탑 지을 때 전국에 다 송전탑 만들잖아요. 그럼 그거 어떻게 다 삽니까? 땅을 사지 못하니까 그 땅 가진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임료를 주면서 하는 거고, 만약에 나중에 그 땅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한전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나 지상권이 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. 물론 뭐 지료를 내긴 내야 됩니다. 그런 게 지상권인데, 법정 지상권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싶은 사람한테 이제 계약으로 주게 되는데, 그 계약이 아니라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, 특정한 경우에 법이 인정하는 지상권이 있습니다. 그게 법정 지상권이에요.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당권을 가질 때, 저당권 때문에 발생하는 법정 지상권이거든요.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,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있다고 해봐요.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뭐 토지를 갖다가 저당을 줘가지고 대출을 받아 썼는데 그거 다 못 갚았다. 그럼 은행이 그 경매를 넘기겠죠, 이제. 그럼 땅의 소유자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? 경락을 받은 사람한테.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경락을 받으면 땅에 대한 새로운 소유자는 제가 건물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테니까 건물 소유자한테 왜 남의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냐? 내 땅에 대해서 내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함부로 이용 못한다. 그러니까 철거해라. 그러면 철거해야 됩니다. 그게 원칙이에요. 그런데 이게 무슨 뭐 간단한 뭐 주차장 뭐 건물 아니면 뭐 간단한 뭐 운막 이런 것도 아니고 건물, 막 제가 10층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해봐요. 그러면 그거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이건 이제 피해가 심각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경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법에 정해놓은 게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건물, 땅 경락받은 사람은 손해 아니냐 하겠지만 그 땅을 경매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런 게 법정 지상권 같은 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법적 지식이 있다고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겠죠. 그래서 뭐 경매 전문주가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권리 분석한다고 그러고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겁니다. 이제 이게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, 생긴다면 얼마나 뭐 가치가 하락을 하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. 이제 그게 법정 지상권인데,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법에 정해준 지상권이, 그 법이 명문의 법이 아니라 관습법에서 정해진 법정 지상권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입니다. 그럼 관습법이 뭐냐? 뭐 말 그대로입니다. 관습, 우리 일반 사람들끼리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. 이제 그 습관이나 관행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게 관습인데요. 그게 일반 사람들 사이에 법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확고한 관습이면 그걸 관습법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, 언제, 어떤 관습이 있는지 없는지도 문제가 되고, 그 관습이 법이 아닌지 아닌지도 문제가 되겠죠.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하는 겁니다, 이제. 예전에 헌법재판소에서
뭐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고 하는 거는 관습법이다 그랬죠. 심지어 관습헌법이라고 하죠. 관습헌법이다.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은 헌법 개정 절차에 맞춰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그 관습법이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떠한 경우에 법정 지상권이 생긴다는 거는 관습법으로 인정된다라는 게 이제 법원에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. 이제 이게 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인데 그 성립 요건이 한 3가지 정도 돼요. 그러니까 토지와 지상 건물 또는 뭐 지작물이라고 하죠.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이 같은 사람의 소유로 속했다가 매매, 증여, 뭐 상속, 기타 사유로 이제 이 두 개 사이 그 두 개 사이에 소유자가 바뀌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건물이나 기타 이제 튼튼한 그 지작물 같은 경우는 철거하게 되면은 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피해가 너무 심하잖아요.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 발생했다고 관습법상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. 그게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에요. 쉽게 말하면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이 소유했다가 뭔가 이제 소유자가 둘 다 바뀌게 됐다.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가지게 되는 지상권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다.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예외가 있죠. 항상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또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 제가 소유하고 있다가 땅을 팔아버렸어요. 그러면 제가 건물 소유자니까 이제 법정 지상권이 생기겠죠. 이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길 텐데 팔면서 제가 땅 이제 새로운 매수인한테 토지 임대차 계약을 썼어요. 제가 땅을 파는 대신 다시 제가 빌리겠습니다. 썼다고 한다면 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포기했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생기는 거 뻔히 알면서 그 토지 임대차 계약을 쓴다는 거는 그 사실상 묵시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경우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, 이제. 그러니까 정리하면 토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매매, 증여, 상속,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포기했다고, 그러니까 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것, 이 3가지가 되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냐? 이건 효과가 똑같아요.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. 등기하지 않아도요, 지상권자는 이제 지상권이 생기게 되는 거고, 제3자에게 다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. 토지가 다른 사람에 팔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나 지상권자니까 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다만 그 사용료는 내야 되겠죠. 그 사용료는 아까 제가 지료라고 했죠. 지료. 그 지료는 내야 됩니다. 서로 협의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거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그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다가 지료 이제 그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감정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사용료가 되는지 해가지고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진행해가지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되는 건데. 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고 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생길 만한 문제가 될 정도로 한다면 그런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게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도 합니다. 그런데 저도 변호사지만 보면 이게 몇십억짜리 경우에 따라 100억, 200억을 하면서 변호사 자문 받지 않고 그냥 하거나 뭐 그냥 저기 복덕방 가서 중개사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꼭 그 건물과 토지가 같은 소유자에 속했다고 하고 뭔가 거래가 돼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미리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